F-35를 잡기 위해 개발한 러시아의 신형 전투기 수호이 체크메이트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지난 7월 20일 러시아 모스크바 에어쇼인 막스 2021에서 세계 전투기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새로운 자국산 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 체크메이트를 공개했는데요. 대체 러시아의 신형 전투기가 어땠길래 세계 전투기 시장을 흔들었을까요? 지금 바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막강한 패권국인 미국은 군사, 경제, 문화 등 국가의 거의 모든 요소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중 군사력 부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과 가장 강력한 해군, 그리고 가장 강력한 공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공군은 정말 압도적인데 미국이 가진 먼치킨급의 군용기는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군과 해군, 심지어 해병대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최강의 5세대 스텔스기인 F-35 라이트닝2를 보유하고 있으며 F-35보다 더욱 뛰어난 대외계인용 전투기 F-21 랩터도 떡하니 있습니다. 미국은 오른손에 F-21을, 왼손에 F-35를 끼고 있으니 그 어느 국가도 미국에게 함부로 덤빌 수 없는 상황이죠. 미국은 이런 엄청난 전투기들을 한데 묶어 운용하는 전술을 펼치는데요. F-22는 하이급 전투기, F-35는 로우급 전투기로 분류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춰 역할을 분배합니다. 우리로선 아직 만들어낼 수도 없는 F-35가 로우급이라는 게 놀랍지만 미국은 그런 나라이죠. 보통 세계대전급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전면전의 경우 고성능 하이급 기체를 운용하고 무장단체와의 전쟁이나 작은 분쟁의 경우 저성능 로우급 기체를 운용합니다. 혹은 두 기체를 함께 헌터 킬러로 운용하기도 하는데요. 헌터 전투기가 적을 찾아내 비행편대에 작전을 하다라면 킬러 전투기가 하달된 작전에 따라 적을 공격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최강의 자리는 항상 도전받기 마련이죠. 미국에게 도전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는 바로 소련의 후예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F-22의 대항마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팍-8을 개발해 미국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데요. 수호이 57이 F-22에 비해 성능이 많이 못 미친다고는 하지만 상대가 미국이라 그렇지 굉장히 뛰어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명색이 러시아 최강 기체인데 작은 분쟁에서 바로 수호이 57을 꺼낼 순 없겠죠. 그렇게 러시아 역시 미국의 하이로우 전술처럼 이와 비슷한 로우급 전투기가 필요해집니다. 당장 러시아가 로우급으로 쓸만한 전투기는 F-35에 비해 턱없이 약한 미그-29나 미그-35 뿐이었기 때문에 수호이 57을 보조할 로우급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1년 7월 20일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막스 2021에서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전투기의 이름은 수호이 체크메이트. 가히 전투기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엄청난 녀석의 등장이죠. 아직 이 녀석의 정식 명칭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외신에서는 수호이 75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식으로 도입된 뒤에 어떤 이름이 붙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여하튼 전 세계의 관심 속에 태어난 체크메이트는 과연 그 성능이 어땠을까요? 성능을 자세히 뜯어보기 전에 먼저 제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호이 체크메이트의 제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은 약 15m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약 18톤에 이릅니다. 탑승 인원은 출품된 시제기를 바탕으로 한 명만 탑승하는 단자형이었지만 복자형 혹은 무인기로의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최대 속력은 마하 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항속거리는 3000km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장은 기본적으로 30mm 기관포가 한문 탑재되고 러시아제 공대공 미사일과 각종 폭탄을 최대 7.5톤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수호이 57에 탑재된 것과 같은 이즈델리의 30 엔진을 하나 장착했습니다. 그럼 수호이 체크메이트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호이 체크메이트의 외형은 굉장히 독특하면서 익숙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대부분 전투기는 보통 날의 알개에 공기 흡입구가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호이 체크메이트는 공기 흡입구가 기수 아래에 위치합니다. 마치 입이 있는 것 같은 형태이죠. 예전 F-35의 경쟁작이었던 X-32가 이런 형태를 채택하며 조금 웃긴 모양새가 되었지만 체크메이트의 경우 꽤 멋지게 빠진 느낌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꼬리날개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전투기는 수평 미익과 수직 미익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수호이 체크메이트는 과거 F-22와 맞붙었던 YF-23의 꼬리날개를 연상케 합니다. 넓적하게 누운 형태의 수직 미익만 있을 뿐 수평 미익을 따로 갖추고 있지 않은데 이런 형태로 미루어 보면 러시아가 수호이 체크메이트의 스텔스 성능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또 F-22나 F-35급의 스텔스
스탯은 아니라고 평가받는데요. 원래 레이더 피탐지 면적을 줄여주는 톱니바퀴식 설계라는 게 있는데 노즐을 톱니 모양으로 설계하거나 표면을 톱니로 마감해 레이더 전파를 효과적으로 튕겨내곤 합니다. 미국의 경우 이런 설계가 잘 적용되어 있지만 체크메이트는 따로 없는 상태이죠. 또한 각종 외부 센서들도 돌출되어 있어 완벽한 스탯을 기대하긴 힘듭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설계한 데엔 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특징들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F-22의 대항마로 나온 수호이 57은 쌍발, 그리고 이번 F-35의 대항마라고 나온 수호이 체크메이트는 단발로 이즈델리의 30이라는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대 마하 1.8에서 2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애프터 버닝 없이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슈퍼크루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프터 버너는 제트 엔진이 공기를 압축하고 가열한 뒤에 연료를 태워 추력을 얻고 엔진을 빠져나가는 공기를 이용해 다시 한번 연료를 태워 추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많은 전투기가 초음속 비행을 위해 이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엔진 노즐 뒤에서 화염이 나오면 고열을 방출하다 보니 적에게 포착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기술이 바로 슈퍼크루즈입니다. 이는 순수하게 엔진 출력으로 초음속 비행을 만드는 것인데 애프터버닝처럼 많은 화염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 은밀하고 빠르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죠. 수호이 체크메이트의 최대 항속 거리는 3000km, 전투 반경은 1500km 정도인데요. F-35와 비슷한 성능입니다. 다음으로 수호이 체크메이트의 전자 장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수호이 체크메이트를 출시하며 전자장비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첨단 인공지능이 탑재된 컴퓨터가 부조종사 역할을 수행하고 전투기 내부의 고장을 스스로 진단하여 해결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조종사의 편의를 굉장히 올린 것으로 실제로 고장을 알아서 진단하고 해결하면 전투기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상황을 인공지능이 분석한 뒤에 조종사의 헬멧 디스플레이로 띄워주며 상황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칼을 갈고 나왔는지 알 수 있죠. 이제 전투기의 눈이라 할 수 있는 레이더를 살펴보면 수호이 57과 동일한 비엘카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이는 러시아판 A사 레이더로 정면 기준 최대 610km의 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6개의 목표물과 동시교전을 치를 수 있습니다. 조종석 앞부분에는 적외선 탐지 장비인 IRST를 장착했는데 여기에 360도 전방위를 탐지할 수 있는 EOTS 전자광학 시스템도 장착되죠. 다음은 무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전투기인 만큼 러시아의 첨단 무기들이 장착될 텐데요. 기본 무장으로는 러시아제 군용기에 공통적으로 달린 30mm 기관포가 탑재되었으며 공대공으로 R-73이나 R-74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R-77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이고 공대지 능력으로는 KH-59 공대지 미사일과 각종 공대지 폭탄, 그리고 KH-58 대레이더 미사일까지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무장들은 내부 무장창과 외부 하드포인트에 최대 7.5톤까지 장착할 수 있죠. 이렇게 수호이 체크메이트의 외형과 전자 장비 그리고 무장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체크메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대당 3천만 달러, 하나로 35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자랑합니다. 대당 1,700억 원을 호가하는 F-35보다 5배 가까이 저렴하죠. 심지어 우리나라가 한창 개발 중인 KF-21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인데 어떻게 5세대 첨단 스텔스기가 이렇게 저렴할까요? 바로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디테일한 스텔스 설계를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스텔스를 챙긴 F-35와 달리 딱 필요한 만큼만 챙긴 것이죠. 그리고 엔진과 레이더 성능은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기존 수호이 57의 부품을 그대로 사용하며 비용을 아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스텔스도 챙기고 성능과 가성비도 갖췄는데요. 실전에서 F-35와 붙으면 당연히 지겠지만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다릅니다. 4.5세대와 5세대 사이의 전투기 시장에서 가격과 성능 부분은 압도적인 우월함을 보여주죠. 물론 수호이 체크메이트는 아직 한 번 날아보지도 못한 전투기입니다. 올해 7월 막스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것으로 전투기의 실질적인 성능과 가격은 진짜 등장해야만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체크메이트가 F-35의 대항마로 등장하긴 했지만 직접적인 대결을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대신 예산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F-35를 구매하지 못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저렴한 가격에 5세대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매력적인 전략을 세운 것이죠.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적신호입니다. 우리가 야심차게 내놓은 KF-21 보라매가 수호이 체크메이트와 경쟁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 4.5세대를 고민하는 국가라면 두 전투기를 놓고 비교할 것입니다. 둘 다 실제로 하늘을 나는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산 전투기가 멋지게 수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체크메이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